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저강입니다. 오늘의 정치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바로 보시겠습니다. 이태원 사고 특정 세력 조작 가능성이 있다 말에 지난 2022년 12구 이태원 참사 발생 뒤 한 달여쯤 지난 12월 초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당시 국회의장이 국가적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열린 조찬 기도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지난달 퇴임한 김 전 의장 회고록에서 당시 윤 대통령과 독대한 상황을 적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를 두고 좀 더 일찍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는 게 옳다 조언을 건네자 윤석열 대통령이 말은 다 맞으나 이태원 참사에 관해 강한 의심이 가는 게 있어서 아무래도 결정을 못하겠다. 그 이유를 물으니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럴 경우 이상민 장관을 물러나게 한다면 그것은 억울한 일이다. 김진표 전 의장 구구 유튜버 방송에서 나오는 음모론적인 말이 대통령의 입에서 술술 나온다는 것을 믿기 힘들었다라고 당시 심정을 적었고요. 야권은 즉각 대통령 입에서 극우 유튜버나 할 법한 주장이 나왔다. 극우 유튜버들의 방송을 보며 국정을 운영해왔다라고 나를 세웠습니다. 유족들도 거세게 반발을 했죠. 참담하다. 국가의 지도자인 대통령이 그렇게 근거 없는 사실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대통령실은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독대를 요청해 나눈 얘기를 멋대로 왜곡해 세상에 알린 점이 개탄스럽다라고 밝혔는데, 이태원 참사 아직까지도 책임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데, 제가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행안부 이상민 장관 사퇴 촉구 1인 시위를 행정안전부 앞에서 진행을 좀 했었습니다. 이상민 장관을 비판하던 쇼츠 영상, 이게 이제 우연히 조회수가 좀 터지면서 마지강 TV가 여기까지 온 거다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닌데, 뭐 각설하고 이상민 장관의 사의 표명을 권유를 했더니 대통령이란 사람이 이태원 참사에 강한 의심이 가는 게 있다.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서 조작되고 유도돼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좌파 주장에 말리는 꼴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가 조작된 거고 유도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네요. 그래서 그렇게 사과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유족들과 희생자들을 그렇게 대한 겁니까? 유족들을 그렇게 한겨울에 거리에서 방치를 하고 이제야 답이 나오네요. 왜 그렇게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과 유족들을 그렇게 대했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대통령 입에서 좌파 언론들이 할로윈 때 사람이 몰리도록 유도를 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까? 언론에서 이태원에 사람이 몰리게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만듭니까? 언론에서 뭐 홍보를 했습니까? 코로나 이후 역대급으로 인파가 몰릴 것이다, 그렇게 언론에서 좀 나왔었죠, 기사들이. 당시에 그런 기사를 봤으면 정부, 지자체, 관할 경찰서 이런 곳들에서 사전 대책을 세웠어야죠. 이거를 지금 좌파 언론에서 유도를 했다고, 이 동남아 식당이 조금 있는 이태원에 뭐 먹거리나 술집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몰리냐. 이 대통령 입에서 지금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와요. 이태원이 동남아 식당 조금 있는 곳입니까? 여러분들 이거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국회에서 강하게 끝까지 압박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직접 본인이 만약에 억울하다면 입장 표명하십시오. 이번에도 그냥 넘어간다면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다시 한번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고, 참사 희생자들 억울해서 눈도 못 감습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민주당 전대 권리당원 표 비율 확대, 이재명 단독 출마 시 경선 규칙 미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예비 경선에서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높이기로 한 가운데 이재명 전 대표가 단독 출마할 경우에 경선 규칙은 아직까지 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민주당 전당준비위원회 예비경선 선거인단 중앙위원 70%, 일반 국민 30%, 이걸 이제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25%, 일반 국민 25% 비율로 바꾸기로 한 거고, 최고위원 예비경선도 기존에 중앙위원 100% 적용해서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당대표 경선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단독 출마할 가능성이 유력한데, 이 경우 경선 방식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 당대표 후보 등록 현황을 지켜본 뒤에 논의하겠다라고 설명을. 이재명 대표 단독 출마가 어떻게 될지는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사실 뭐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누군가가 출마를 하기도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본인도 연임을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긴 할 거고요. 그런 부분은 뭐 차치하고 권리당원 비율을 올린다, 이거는 저는 굉장히 잘한 거라고 봐요. 당의 주인은 국민이고 당원이죠. 이 최고위원 예비경선 지금까지는 중앙위원 100%였는데 이제는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로 하겠다. 우리가 여러분들 좋은 정치인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끔 활로를 열어주는 것 또한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격이 없는 정치인들이 정치를 못하게끔 하는 거, 차단하는 거 사전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뭐 최고위원 정도 출마를 하는 사람들이면 자격이 없다라고는 할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중앙위원들이 보는 눈과 당원들이 보는 눈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당원들의 눈은 예리합니다. 소수가 거르는 것보다
다수가 거르는 것이 더 확실하죠. 그리고 민주주의에 더 부합하죠. 권리당원 투표 비율을 올리면 인기 투표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우려들도 있는데 서류나 뭐 이력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이나 여러 가지 뭐 정치 활동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또 보고 판단을 하게 되죠. 당원들이 판단을 하게 되면. 그래서 저는 권리당원 투표 비율을 올리는 거는 적극 지지를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음 기사입니다. 헬스장 갔다 성범죄자 됐다 논란에 나경원, 한동훈 한 목소리. 판사 출신인 나경원 후보 오늘 SNS에 남성들이 무고에 간 불안과 공포에 대해 우리 정치권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현행 무고죄 처벌 규정을 강화하거나 사법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를 해야 된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함부로 유죄를 추정하고 방어권을 가로막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겠지만 그만큼 우리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도 매우 무겁게 여겨야 한다. 특히 이번 논란은 남성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잠재적 가해자로 몰아가는 잘못된 인식이 가져온 또 하나의 남성 인권 침해 사례가 아니냐는 불편한 시선과도 관련이 있다.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죄 추정의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무리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가 국민 일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가 보다 선진화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으겠다. 한동훈 위원장, 그 어떤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예단해서는 안 된다. 성범죄를 예방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절대로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은 모든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 자신이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한국경찰식합법 입법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으로 생긴 무고죄 수사의 공백을 막아보려고 검찰이 무고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20대 남성이 아파트 헬스장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렸다. 그 과정에서 이제 화성 동탄 경찰서 직원들이 대처가 굉장히 잘못됐었고 결국에 이제 뭐 무혐의가 된 건데 뭐 이 남성을 이제 가해자 취급을 해버렸다 이런 논란인 거죠. 근데 성희롱, 성폭력 관련해서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 무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뭐 억울하게 실형을 선고받거나 혹은 뭐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하거나 이런 뭐 일들이 많은데 이게 일관된 진술만으로 범죄를 확정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 물론 정말 뭐 성희롱과 성폭력을 저지르는 범죄자들을 철저하게 단죄해야 된다는 거 그거는 뭐 당연한 거지만 그 과정에서 이렇게 억울하게 무고를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구제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때다 싶어가지고 또 정치적인 공격 옵션 또는 자기 어필로 이 상황을 이용하는 정치인들, 나경원, 한동훈 이 두 분, 나경원 의원 검경 수사권 조정이랑 이번 사건이랑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마찬가지죠. 검수완박이랑 본인이 추진한 이 성범죄 처벌 강화법이랑 무고랑 무슨 관련이 있어요? 아니 헬스장 화장실 갔다가 억울하게 무고를 당해서 성범죄자로 몰린 이 청년이랑 검찰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 이런 것들이랑 무슨 관련이 있냐는 말입니다. 그냥 무고죄 관련 처벌을 강화하겠다 이런 말들만 하면 됩니다. 지금 이때다 싶어가지고 지금 한 청년은 억울하게 성범죄자를 몰려서 인생에 정말 나락을 경험할 뻔했는데 정치를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검경 수사권을 다시 조정을 하고 검찰에 더 강한 권력을 주면은 무고가 없어집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를 하겠다고 출마를 한 겁니다. 마지막 기사 국민의힘 지지자 55% 한동훈 당대표 되어야 대통령 지지율 25% 국민의힘 지지층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차기 당대표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적합하다. 한국갤럽 어제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국민의힘 대표 경선 후보 4명 가운데 누가 당대표가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한동훈 38%, 원희룡 15%, 나경원 15%, 윤상현 4% 이렇게 집계가 됐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절반이 넘는 55%가 한동훈 위원장을 뽑았고 원희룡 장관 19%, 나경원 의원 14%, 윤석열은 3%로 나타났다라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이거는 이제 1% 내렸다라는 거죠. 25%입니다. 부정은 66%고요. 지금 뭐 한동훈 위원장, 장동혁, 진종호, 박정훈 이 세 사람 거느리고 아주 뭐 의기양양하죠. 설문조사를 해도 한동훈 위원장 지지세가 강한데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만약에 국민 참여 비율을 좀 더 높였으면은 한동훈 위원장 지지세가 더 강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으려고 20%밖에 안 한 거죠. 국민의힘 지지층들도 사실 이렇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강성 지지층들 말고는 이미 뭐 마음이 떠났죠. 처음에는 그래도 우리 당에서 나온 대통령이니까 지지해주자. 그리고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뭐 그럴 수도 있지 앞으로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셨겠지만 그렇게 참아주는 것도 이제 하루 이틀이죠. 이제는 국민의힘 당심조차도 윤석열 대통령과 멀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다를 것인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국민의힘 총선 패배 그 책임자를 이렇게 지지를 하시는 건가요? 근데 제가 정말 단어 하나로
정리를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아집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교활입니다. 스타일이 다를 뿐 이 두 사람이 국민들의 삶을 더 힘들게 할 것이라는 것은 그것에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정치 논평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고요. 마제강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